선영아, 넌 좋겠다. 돈 걱정 없고. 미정아, 무슨 소리야. 우리 뭐 달라진 거 없잖아. 50년 지기 친구 김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소리야. 우리 뭐 달라진 거 없잖아. 없긴. 다들 내 얘기하던데? 임대 수입 들어온다며? 박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로당 모임에서, 산책길에서, 동네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한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미정의 태도. 나 이제 너 안 봐도 될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 그런데 내가 조금 나아지자 친구는 등을 돌렸습니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잠시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남겨주신 마음은 소중히 기억하며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제목 1 비슷했던 우리. 박선영과 김미정은 25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시집와서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 아이는 둘씩,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오늘 반찬 뭐 했어? 된장찌개. 너는? 나도. 고기는 꿈도 못 꾸지. 그렇게 웃으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오후엔 시장 보러 함께 나갔습니다. 미정아, 오늘 배추 싸네. 그러게. 하나 사갈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자매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일도 함께 다녔습니다. 학부모 모임, 상담, 운동회까지 항상 둘이 함께였습니다. 선영아, 우리의 성적 어떻게 올릴까? 나도 고민이야. 학원 보내야 하나? 돈이 어디 있어? 집에서 같이 가르치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아이들 숙제도 함께 봐줬습니다. 명절 준비도, 김장도, 큰일도 작은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미정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도 그래. 친정 식구보다 내가 더 가깝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 때도 서로 의지했습니다. 선영아,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시더라. 우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참자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미정아, 우리 큰애가 대학 붙었어. 정말? 축하해. 어디? 지방이긴 한데 그래도 대학은 가잖아. 대단하다. 우리도 힘내자. 두 사람의 자식들도 함께 자랐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남편이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퇴직금을 받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뭐 하면 좋을까? 글쎄, 은행에 넣어둘까? 그것보단 작은 상가 하나 사는 게 어때? 월세 받으면 노후에 도움될 거야. 남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선영의 집은 동네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위치가 좋아서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미정의 남편은 퇴직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보,
애들 결혼 자금 좀 보태줘야지. 그래도 우리 노후는 괜찮아. 연금으로 살면 돼. 미정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남편 뜻을 따랐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우리 복이지 뭐.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선영도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각 집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두 집의 형편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경로당도 함께 다녔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날씨 좋다. 공원 갈까? 그래, 가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집엔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연금도 남편과 합치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끔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원도 동네 병원 대신 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대로 검진 한번 받아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반면 미정의 집은 조금씩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선영아. 장례식장에서 미정은 선영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선영은 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미정은 혼자가 됐습니다.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습니다. 남편 연금이 끊기고 자신의 연금만 남았으니까요. 선영아,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힘들다. 미정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미정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영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습니다. 미정아, 오늘 경로당 가자. 응, 가자.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이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선영이 오늘 옷 새로 샀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작년에 산 거예요. 그래도 좋아 보여. 요즘 여유 있나 봐. 정숙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주변 시선이 모였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선영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우리 나갈까? 응, 그래. 두 사람은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선영아, 나 먼저 들어갈게. 벌써? 산책 안 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선영은 미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선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참으며 시간에 맡기는 것. 하지만 이번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건 점점 더 깊어질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집 방향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괜찮은 거니? 선영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목 이 말들이 쌓이는 시간. 경로당은 소문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누구 자식이 승진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매일 오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박선영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선영이 요즘 참 좋아 보이던데. 그러게. 옷차림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고 남편 연금이 좀 되나 봐. 아니, 상가 임대 수입도 있다잖아. 이정숙이 그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요즘 병원도 좋은 데 다니더라고. 어디? 서울 큰 병원. 나는 동네 병원도 부담스러운데. 정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엔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말투가 그랬습니다. 김미정은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정이는 요즘 어때? 정숙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미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생활비도 만만찮을 텐데. 괜찮아. 나 원래 검소하게 살았잖아. 미정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영이처럼 여유 있으면 좋겠다. 그치? 정숙의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선영이처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선영이와 비교하는 걸까요? 왜 모든 기준이 선영인 걸까요? 선영은 그날 경로당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머, 선영이 왔네. 어디 갔다 와? 은행 좀 다녀왔어요. 선영의 대답에 정숙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은행? 무슨 일로? 그냥 통장 정리하러요. 요즘 돈 관리도 바쁘겠다. 임대 수입도 챙겨야 되고.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들 알고 있는 걸까요? 별일 아니에요. 선영은 자리에 앉으며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산책 같이 갈까? 나 오늘 바빠. 무슨 일 있어?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가지. 아니야, 나 진짜 가봐야 해. 미정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영아, 미정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정숙이 말했습니다. 왜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빠듯하고 그러니까. 너는 좋잖아. 남편도 건강하고 생활도 안정적이고. 정숙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선영에겐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선영은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딸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딸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요즘 나한테 이상해. 미정 이모, 왜? 모르겠어. 피하는 것 같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엄마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엄마가 잘 살고 있잖아. 그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미정 이모 입장에선 그게 부러울 수도 있지. 선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응.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 사는 거잖아. 딸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사과해야 할까요? 같은 시간 미정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거실에 앉아 TV를 켜놨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선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좋겠지.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돈 걱정도 없고. 미정은 자기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하나하나 계산하면 빠듯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우정인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선영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자꾸 커졌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선영이도 나를 불쌍하게 볼까? 그 생각이 들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이상해졌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선영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책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정아, 안녕.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을 텐데 지금은 서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 그러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먼저 갈게. 할 일이 있어서.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선영은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옷깃을 여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까웠던 만큼 서로를 생각했지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조금씩 더 멀어졌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선영이랑 미정이 사이가 이상하던데. 그러게. 예전엔 맨날 붙어 다녔는데 무슨 일 있나 봐. 소문은 그렇게 또 퍼져나갔습니다. 제목 삼금이 가는 관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미정아, 우리 저녁에 만날까? 그런 사소한 대화조차 이제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미정이한테 연락 안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왜? 싸웠어? 아니야. 그냥. 선영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정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정에게는 자극이 됐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선영이는 여유롭게 살고 나는 빠듯하게 살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숙이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나야. 정숙 씨,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동네 경로잔치 있잖아.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미정이도 같이 도와주기로 했거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너희 둘 사이가 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경로당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정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다음 주 경로잔치 준비 도와줄 수 있지? 네, 도와드릴게요. 선영이도 같이 하기로 했어. 괜찮지?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선영은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응, 안녕.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이정숙이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어머, 둘 다 왔네. 고마워. 정숙은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선영이는 음식 준비 담당하고 미정이는 손님 맞이 담당해줘. 네. 두 사람은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씻고 그릇을 꺼내고 상을 차렸습니다. 미정은 홀에서 의자를 배치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숙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 먹자.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서로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요즘 건강은 어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서울 병원 갔다 왔다며? 네, 정기검진 받으러요. 좋겠다. 나는 돈이 아까워서 동네 병원도 잘 안 가.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요즘 어때? 정숙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지? 괜찮아요. 선영이는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정숙의 말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영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그만하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함께 현수막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저쪽 잡을게. 선영이 말했습니다. 응.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수막 양 끝을 잡고 벽에 걸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 이 정도? 응. 말은 최소한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현수막을 다 걸고 나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선영은 미정을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네. 미정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이해해줘. 사실 미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돈도 없고 혼자 살고. 정숙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부탁이에요. 응? 앞으로 미정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줘요. 무슨 말? 비교하는 말이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힘들다, 그런 말.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그 사실이 미정이한테는 상처가 돼요. 그래. 미안해. 난 몰랐어. 정숙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정숙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선영도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은 미정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선영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정숙을 말리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자존심 상했습니다. 선영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미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측은한 눈빛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생활은 빠듯하고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더 깊은 골로 빠져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50년 우정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목사 폭발하는 감정. 동네 경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경로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잔치하기 딱 좋아요. 선영은 일찍 도착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썰고 과일을 담고 차를 끓였습니다. 미정도 곧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인사만 하고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미정은 손님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산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선영과 미정을 불렀습니다. 둘이서 정산 좀 해줄래? 네.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수증과 현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영수증 확인할게. 너는 현금 세어줄래? 응.
미정은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영아,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러고 살 거야?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미정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이상해진 거.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넌 다 가졌잖아. 미정의 말에 선영은 놀랐습니다. 뭐?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걱정 없이 살잖아. 미정아, 그게 무슨. 나는 혼자 살면서 매일 돈 걱정해. 병원도 맘대로 못 가.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난 내가 부러워. 솔직히 말하면 시샘도 나.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너만 잘 사는 거야? 우리 똑같이 살아왔잖아. 미정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넌 여유롭게 살고 나는 쪼들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아,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내가 잘 사는 게 내겐 고통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경로당에 가면 다들 내 얘기만 해. 선영이는 좋다, 여유 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듣고 있어야 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정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알아. 근데 상관없어. 다들 너를 기준으로 나를 비교해.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선영은 다가가 미정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동정하지 마. 동정이 아니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게 동정이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 동정 필요 없어. 불쌍한 사람 취급하지 마. 미정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가 내 친구라서 걱정한 거야. 50년 동안 함께한 친구잖아. 50년? 그래, 50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지.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넌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어. 미정아, 우리 사이를 왜 그렇게 생각해? 사실이잖아. 인정해, 선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변한 줄 알았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고 피하고 차갑게 대해서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야.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비슷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커. 그게 내 잘못이야? 선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남편이 상가 하나 산 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그게 나한테는 상처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 갖기 싫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내가 사과하면 돼? 아니면 도와주면 돼? 둘 다 싫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내 잘못이 아니고 도움은 동정 같아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나도 답을 모르겠어.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갈게. 정사는?
내가 마저 해줘. 나는 못하겠어. 미정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선영은 미정을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5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이정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정산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영은 다시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말 끝인 걸까? 선영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금은 이제 깊은 골이 됐습니다. 50년 우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제목 5시간이 가르쳐 준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정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 동정 필요 없어. 우리가 비슷할 때는 괜찮았어.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미정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미정은 자책했습니다. 선영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에 휩싸여 친구를 밀어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미정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정숙이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요즘 왜 안 나와?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미정이도 안 나오던데. 너희 둘 완전히 싸운 거야? 에휴, 나이 먹고 무슨 싸움이야. 풀어야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 네. 내 얘기, 미정이 얘기하면서 자꾸 비교했잖아. 그게 문제였나 봐. 정숙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더라.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좀 더 조심할게. 괜찮아요, 정숙 씨. 그래도 너희 둘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50년 친구인데. 전화를 끊고 선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 선영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나 요즘 미정이 때문에 힘들어. 아직도 안 풀렸어? 응. 우리 완전히 싸웠어. 선영은 그동안의 일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미정 이모 마음 이해돼. 응?
이모 입장에선 엄마가 부러웠을 거야.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는 비교한 적 없어. 엄마가 안 해도 주변에서 했잖아. 그게 이모한테는 상처였을 거야. 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먼저 찾아가. 그리고 이야기해. 뭐라고? 솔직하게. 엄마 마음, 이모 마음 다 이야기해. 그게 쉬운 일이야? 안 쉽지. 근데 50년 우정이잖아. 그냥 끝내기엔 아깝지 않아? 딸의 말이 선영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같은 시간 미정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지난 50년을 돌아봤습니다. 선영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을 함께 키우던 시절,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순간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망쳤어.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질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선영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문제야. 미정은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상처받은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선영은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어머, 선영이 왔네.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선영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정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공동행사 정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증 일부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한데 미정이한테 좀 연락해 줄 수 있어? 왜요? 그날 미정이가 일부 정산을 맡았거든. 확인이 필요해서.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연락해야 하나요? 응, 미정이가 나한테는 전화 안 받아. 너한테는 받을 것 같은데.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선영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산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영수증 확인이 필요한데. 아, 그거. 미안해. 내가 급하게 나가서. 괜찮아.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경로당에서 볼까?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미정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선영은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2시가 되자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응, 안녕.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을 펼쳐놓고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영수증은 뭐야? 아, 그거 과일 산 거야. 금액이 안 맞는데. 여기 봐. 이거랑 합치면 맞아.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섞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의 익숙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응? 우리 얘기 좀 할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 많이 생각해봤어. 너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잘 산다는 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선영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그게 너를 아프게 했어. 미안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내가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문제였어. 미정아. 나는 비교당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선영아. 내가 더 미안해.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해졌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미정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할게. 응. 나는 아직도 내가 부러워. 그건 어쩔 수 없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 우리가 다르다는 걸. 미정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50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다른 거야. 그게 현실이야. 응. 나는 그 현실을 인정하려고 해.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선영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산책 갈래? 응, 좋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정아, 요즘 어때? 그냥 지내. 너는? 나도. 대화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생활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선영의 생활을 부러워하기보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 시작했어. 정말? 좋네. 응. 돈은 안 되지만 보람 있어. 사람도 만나고. 선영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미정아, 잘 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고마워. 미정은 웃었습니다. 예전에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50년 우정은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배웠습니다. 안정된 삶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관계에는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정도 배웠습니다. 비교가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변화가 꼭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와 거리 조절이 노년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차 한잔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50년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